그 순간 3억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식이 며느리 편만 들 때 그 배신감, 그 서러움. 63 할머니인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전부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요. 근데 일주일 뒤 아들이 무릎 꿇고 찾아왔어요.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말이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사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한 편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63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혁이는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준혁이 부부는 강남에 살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죠. 처음엔 좋았어요. 아들이 잘 살고 며느리 지은이도 예쁘장하고 착해 보였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제가 음식을 해서 가져가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어서 아들네 집으로 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지은이가 준혁이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또 오시는 거야? 저번 주에도 오셨잖아. 준혁이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아니라 매주잖아. 나도 주말엔 좀 쉬고 싶단 말이야.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축축해졌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조용히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갈비찜을 먹었어요. 맛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혁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하면 한 달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씩 잊혀가는 느낌이요. 처음엔 그냥 바쁘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열이 38도가 넘었는데 혼자 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가 좀 아픈데.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나중에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날 밤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생일 때마다 선물도 보냈죠. 그런데 올해 설날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준혁이가 지으니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맨날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오는 걸 보자마자 준혁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오시니까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변명하려는 순간 준혁이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정확히는 손등으로 밀친 건데 그게 뺨에 닿았어요. 아프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 품에서 젖 먹고 자란 아들이 며느리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저를 밀쳤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방을 들었어요. 준혁이가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며느리와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고 가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얼굴, 그 모든 게 헛것이었을까요?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잔액을 확인했어요. 3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돈을 준혁이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쓰라고 주려고 계획했었죠. 근데 그날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날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개 왔지만 읽지 않았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TV를 보다가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체 이야기였습니다. 저보다 더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도 못 가시는 분들이요.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돈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바로 그 단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름이 박수진 씨였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진 씨 눈이 커졌어요. 조건이요? 네. 제 이름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한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수진 씨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기부하실 건가요? 3억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3
3억이요? 네. 그런데 한꺼번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익명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죽은 뒤에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가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하는 걸 한 거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좀 아팠어.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구나. 엄마가 너희 부부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명절 때나 보자. 전화 너머로 준혁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날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갔었나 봐. 이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잘 지내거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후련한 느낌이었죠. 드디어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 같이 살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했어요. 실버 룸메이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담당자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회가 있으니 오시겠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동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저 말고도 5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죠.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실버 룸메이트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외로움을 나누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니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잘 맞는 분들끼리 매칭을 해드리기 위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개별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성격, 생활 습관, 종교, 취미. 솔직하게 다 대답했죠. 김미숙 어르신,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상담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일주일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정옥희 씨. 저보다 2살 어린 61살이었죠. 남편을 잃고 15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오키 씨는 생각보다 활발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반갑습니다. 오키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키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었다고요. 근데 왜 혼자 사세요? 자녀분이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키 씨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25살 때였죠. 아이고, 제 목이 메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같이 사는 건 다르잖아요. 오키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숙 씨는 아드님이 계시다면서요? 왜 같이 안 사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복잡해요.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같이 살 거면 서로 솔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키 씨,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며느리도 그렇고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키 씨는 이해해 주시네요. 이해라기보다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제 동생이 그래요. 조카들한테 짐이 된다면서 요양원 가겠대요. 우리는 그날 오후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키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거든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시범으로 같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집이 좀 더 넓어서 오키 씨가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죠. 그런데 같이 살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엄마, 들어가도 돼요?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2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파에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 게. 그리고 저는 알아챘습니다. 지은이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갑자기 왜 이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앞으로 자주 뵐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알았구나. 제가 봉사단체에 기부한 걸 알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준혁이와 지은이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준혁이와 지은이는 예의 바르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잖아요. 약과.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제 생일도 잊어버린 지가 2년째인데 말이죠. 고맙구나. 상자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엄마, 집이 깨끗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졌어. 엄마, 우리가 청소 도와드릴까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있구나. 이 아이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분명하구나. 제 속마음을 들킬 수 없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알고 싶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니?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사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머니? 네, 지은이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일하시잖아요. 거기서 엄마 이름을 봤대요. 실버 룸메이트 프로그램 신청자 명단에.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제가 혼자 살기 외로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걸. 그래서 놀라서 전화하신 거예요. 엄마가 왜 남이랑 같이 살려고 하시냐고. 아들이 멀쩡히 있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체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과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왔구나. 창피해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혁이가 당황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희 엄마가 남하고 같이 사는 게 창피하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뭘 잘못 생각한 건데.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찾으신 거잖아요. 다 저희 잘못이에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일까?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걸까? 엄마, 룸메이트 프로그램 취소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같이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아들네 집에서 살 수 있다고? 근데 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까요? 준혁아, 그건 제가 말을 꺼냈는데 준혁이가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기회를 주세요. 저희한테 잘할 기회를요. 지은이도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저도 정말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해서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통장. 3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말이에요. 혹시 이 아이들이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준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제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생각해 볼게.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렵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룸메이트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준혁이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30분쯤 더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준혁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걸까? 그날 밤 오키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준비 다 됐어요? 모레 제가 갈게요. 오키 씨, 사실은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오키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미숙 씨,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주세요. 제 생각에는요, 미숙 씨. 일단 아드님네 집에 가보세요. 전화기를 귀에서 때려다가 다시 가져다 댔어요. 뭐라고요? 가보세요. 근데 조건을 하나 다세요. 무슨 조건이요? 일주일만 시험 삼아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아드님 부부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키 씨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일주일이면 본성이 나오거든요. 특히 같이 살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미숙 씨, 한 가지 더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뭘요? 제가 미숙 씨 친구 행세를 하면서 중간중간 방문할게요. 그럼 아드님 부부 반응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키 씨는 정말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 다 짚어주셨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생각해보셨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응, 일주일만 같이 살아볼게. 시험 삼아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준혁이가 기뻐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나올 거야. 그것만 약속해줘. 당연하지, 엄마.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약들, 가방을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준혁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시세가 10억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 예뻤어요. 그래 왔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지은이가 저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도 새로 산 것 같았고 장롱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죠. 마음에 드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구나.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지은이 말투가 너무 공손했어요. 예전에는 반말도 섞어 쓰던 아이가 지금은 완전히 높임말만 썼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녁 6시, 준혁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편히 계셨어요? 준혁이가 넥타이를 풀면서 물었어요. 잘 있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같이 드시죠.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지은이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기억하고 있었대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관찰했어요.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로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웃고, 근데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첫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가 낯설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일까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살짝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마음 풀 때까지만. 근데 정말 우리한테 유산 줄까? 혹시 진짜 다 기부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지.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면 마음 바뀔 수도 있어. 휴, 알았어. 근데 진짜 힘들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결국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나요?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던 자신이 한심한 느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감정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어머니랑 시장 갈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아, 네. 지은이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오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키 씨,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 때문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숙 씨, 계획대로 해요. 제가 내일 갈게요. 네, 고마워요. 오키 씨가 올 거라는 사실을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으로 해서 진짜 반응을 보려고요.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준혁이와 지은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반격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미숙 씨 친구 정옥희인데요. 미숙 씨 계세요? 지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던 거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지은이 반응을 살폈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대요. 그래? 문 열어줘. 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키 씨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어떻게 지내? 오키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키 씨, 어떻게 왔어? 걱정돼서 왔지. 아드님네 집에서 편히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오키 씨가 지은이를 힐끗 봤습니다.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오키 씨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오키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차 드릴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숙 씨랑 잠깐 얘기하려고 왔어요.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저와 오키 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어때요? 견딜만 해요? 오키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젯밤에도 둘이서 제 유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미숙 씨, 이제 계획대로 움직여요. 제가 들어가서 며느리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요. 반응을 보는 거죠. 무슨 질문인데요? 미숙 씨 건강, 미숙 씨 재산, 그리고 같이 살게 된 이유.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본성이 나올 거예요. 오키 씨는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15분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키 씨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미숙 씨 건강은 어때요? 혼자 계실 때보다 나아지셨나요? 아, 네. 저희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지은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병원은 정기적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게 아직은. 지은이가 당황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직은요? 오키 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곧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아직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요. 오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미숙 씨 평소에 드시는 약은 챙겨드려요? 약이요? 지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가 약 드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제 약 먹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시는 거 모르셨어요? 오키 씨가 놀란 척했습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지은이가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같이 산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른다는 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오키 씨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숙 씨 친구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외로우시면 안 되잖아요. 아, 저희가 잘 모셔서 외로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미숙 씨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지은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죠. 어머니 재산이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어머니가 기부 같은 거 계획하신다고 들으신 적 있어요?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부요? 그게 무슨... 아, 미숙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실 때 외로우니까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큰 돈이래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 중이야. 어차피 엄마 돈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안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건 좀...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가 좀... 오키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심이 드러난 거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일찍 퇴근한 거예요. 엄마 손님 오셨네요. 준혁이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급하게 준혁이한테 다가갔어요.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혁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 온 거죠. 오키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미숙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혁이와 지은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입니다. 엄마, 저희 방으로 가시죠. 조용히 얘기해요. 준혁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여기서 해. 오키 씨도 내 친구니까 들어도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봉사단체에 3억을 기부하실 거예요? 그래, 생각 중이야. 왜? 그 돈은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어요. 오키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아. 준혁이가 지은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뭐 하시든 어머니 자유예요. 제가 언제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지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당연히? 왜 당연해?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돈은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잖아요. 저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남긴 돈 맞아. 근데 나한테 남긴 거야. 너한테 남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한테 줘야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같이 살자고 한 이유가 뭐야? 정말 엄마가 외로워서? 아니면 엄마 돈 때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너희가 나한테 잘한 건 전부 돈 때문이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키 씨가 일어났어요. 미숙 씨, 이제 그만 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지은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남한테 다 주실 거예요? 남이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너희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제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먼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설날에 나한테 손 올린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준혁아,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엄마한테 손을 올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이서 밤마다 내 유산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정말 우리한테 줄까 하면서 수군대는 거 다 들었다고. 준혁이와 지은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엄마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살 거야. 저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금방 챙겼죠.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혁이가 문 앞을 막고 섰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요. 비켜라, 준혁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주세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눈물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준혁아, 엄마한테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근데 너희가 그 기회를 다 버렸잖아.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 거야. 오키 씨가 제 옆에 섰어요. 비켜주세요. 미숙 씨 결정을 존중해주세요. 준혁이가 천천히 비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미숙 씨, 괜찮아요? 오키 씨가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오키 씨, 이제 우리 같이 살까요? 원래 계획대로요. 좋아요, 미숙 씨.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 대신 봉사단체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 저 김미숙이에요. 기부건인데요. 조금 변경하고 싶어요. 네, 어르신. 무엇을 변경하실 건가요? 1년에 3천만 원 대신에 매달 300만 원씩 주면 안 될까요? 그럼 더 자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정말이세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준혁이와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진짜 결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 씨와 저는 함께 사는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저녁엔 같이 요리하고 밤엔 차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일상이 됐죠.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혁이랑 살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오키 씨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막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와 지은이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준혁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오키 씨가 제 옆에서 팔짱을 꼈어요. 미숙 씨, 집으로 들어가요. 이런 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은이 얼굴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진짜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었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는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제 생활만 중요했죠.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 말 해봐야 뭐 달라지니? 오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라질 게 없는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돈은 어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저희는 상관 안 할게요. 그냥 다시 저희 아들로 며느리로 봐주세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작일까? 준혁아, 일어나, 들어와.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키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숙 씨, 정말 괜찮아요? 한 번만 더 봐줄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그래, 말해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난주에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제 부하 직원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빌려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장 필요한 만큼은요.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구나. 사람 마음은 돈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났어요.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게.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남편이랑 밤새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짜로 잘해드리자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오키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어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저희 집 등기예요. 엄마 명의로 바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희는 전세로 나가서 살 거예요. 집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팔아서 쓰시든 월세 주고 받으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너희는 어떡하고?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벌어서 살면 되죠. 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오키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네. 내일 법무사 예약 잡았어요.
어머니만 같이 가주시면 돼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변한 걸까? 10억 넘는 집을 그냥 주겠다고? 엄마, 안 믿으시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으니까. 근데 정말이에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엄마가 원하시면요. 그리고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약도 챙겨드리고 밥도 자주 같이 먹고 진짜 아들처럼 할게요. 저도 진짜 며느리처럼 할게요, 어머니. 제가 배울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어머니가 필요하신 거 다 배워서 잘 모실게요. 지은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바랐던 거였죠.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요. 오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준혁이와 지은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의 마지막 큰 선택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연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준혁이와 지은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진짜 결말이 남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지은아, 고맙다. 너희 마음은 잘 받았어. 근데 집은 받을 수 없어. 엄마, 준혁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요, 어머니? 저희 진심인데요. 지은이도 당황했습니다. 알아. 너희 진심이라는 거 알아. 근데 엄마는 너희한테 집을 받고 싶지 않아. 그건 너희가 벌어서 산 거잖아. 너희 것이야. 오키 씨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죠.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야. 용서는 해. 근데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이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만 잘해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2번 만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걸 3개월만 해봐. 그러면 엄마가 믿을게.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꼭 지킬게요. 저도 약속드려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준혁이와 지은이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첫 주는 순조로웠어요. 준혁이가 수요일마다 전화를 했고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만든 반찬을 가져왔고 제 좋아하는 약과도 빠지지 않았죠. 둘째 주, 준혁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내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잘 드셔야 돼요. 준혁이가 바로 물었어요. 어떤 약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변한 걸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셋째 주, 지은이가 오키 씨랑 저를 백화점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옷 사드리고 싶어요. 고르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옷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 옷장 봤는데 다 오래된 거더라고요. 새 옷 입으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골라준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넷째 주, 준혁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다. 많이 늘었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배우려고 요리 학원도 다녔어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드디어 3개월이 됐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전화도 빠짐없이 했고 만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키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미숙 씨, 이제 믿어요? 네, 이제는 믿을 것 같아요.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부는요? 기부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금액을 좀 줄일까 해요. 준혁이한테도 조금은 남겨줘야 할 것 같아서요. 오키 씨가 웃었어요. 역시 어머니 마음이네요. 그날 저녁 준혁이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아봐.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너희가 3개월 동안 정말 잘했어. 약속을 지켰고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줬어.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바꿨어. 정말요?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재산 중에서 절반은 기부할 거야. 나머지 절반은 너희한테 줄게. 엄마가 죽은 뒤에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다 기부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거야. 이제는 너희 마음을 알았으니까 엄마도 마음 편하게 나눠줄 수 있어.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우리 셋은 그날 밤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오해, 상처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행복한 결말이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결말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해주시겠어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왔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아니, 약속 이상으로 했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했고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매주 찾아왔습니다. 병원도 빠짐없이 같이 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만들어 왔어요. 오키 씨랑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서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고 저녁마다 같이 요리하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연락이 자주 왔어요. 수진 씨가 매달 보내주는 보고서를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돈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외로움을 덜어가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내가 쓰면 그냥 없어지는데 남을 도우면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찾아왔는데 얼굴에 뭔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지? 나쁜 소식일까? 왜? 무슨 일 있니? 지은이가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12주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건강하대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키 씨가 제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미숙 씨,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엄마.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넷은 그날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게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큰 결정이었죠. 준혁아, 지은아, 엄마가 생각을 또 바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재산 분배 비율 말이야. 절반 기부하고 절반 너희 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바꾸려고 해. 지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3분의 1은 기부할 거야. 3분의 1은 너희한테 줄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손주한테 줄 거야. 교육 자금으로.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너무 많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우리 손주가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오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미숙 씨. 그 뒤로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은이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저는 매주 지은이네 집에 가서 태교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오키 씨도 같이 가서 도와줬고요. 준혁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준혁이가 이제 진짜 좋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은이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제가 외로울 때 전화해주고, 제가 필요할 때 달려와줬어요. 지금 제 나이 64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은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곧 태어날 손주도 그리고 제 친구 오키 씨도 모두 제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한테 서운했던 일, 돈 때문에 아팠던 일. 저는 이제 알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제가 3억을 기부했을 때보다 준혁이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준다는 걸 알았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 행복은. 여러분도 가족이 계시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저처럼 아프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밤 되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